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유, 날씨가 엄청 춥죠? 예, 이 추위를 뚫고 또 이제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번 주 지나면 이제 한 주 남습니다. 6주 차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좀 많이 적응도 되셨어요? 네, 기분이 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 어쨌든 세법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해보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약간 오버합니다. 근데 가급적 이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잡소리 빼버리고 수업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프린트에는 문제만 나와 있죠. 예,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납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세 납세 절차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언제로 하겠다? 6월 1일 날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내라고 한 납기가 이겼죠. 자, 건축물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리고 토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치를 계산해. 자, 그리고 절반은 언제? 7월 말. 자, 절반은 언제? 9월 말. 자, 그리고 1년치가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둘로 나누면 어차피 10만 원도 안 되는데 굳이 뭐 그걸 나눠 보내니 한 번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박 항공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7월 말까지. 그리고 한 번에 거둘 때는 빨리 거둬요, 늦게 거둬요? 빨리 거죠.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야, 이거 안 보냈잖아. 잘못 보냈잖아. 자,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요게 최근에 한 2번 정도 지문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봐주시고요. 징수 방법은 당연히 보통 징수합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 보내는 거는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국세 보내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정부부가, 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국세 떼는 거는 원천 징수. 지방세 떼는 거는 특별 징수, 기본 징수.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중요해요. 납기 개시 언제 전까지?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최소한 이전에 5일 전까지, 따라서 7월 11일까지는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병기세, 야, 괜히 우편요금 2번 하지 말고 나도 좀 같이 써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우편요금도 안 나오네. 자, 얼마? 2,000원. 그렇죠. 2,000원 미만. 요거는 이름 알고 있어야 돼요. 소액 징수 면제. 너무 적은 금액은 징수하지 맙시다. 우편 요금도 안 나오니까 2,000원 미만이에요. 유치합니다. 2,000원이면 그러면 보낸다 안 보낸다? 딱 2,000원. 보낸다. 2,000원 미만이니까 1,990원까지는 안 보내지만은 2,000원인 경우에는 보냅니다. 옛날에 유치하게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00 나온다. 이렇게 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만 커팅한다? 150%. 자, 그런데 누구는 상한선이 없다. 주택.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소유의 주택도 마찬가지고 법인 소유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종부세는 법인 주택에 대해서만 없는 거죠. 얘는 개인 주택이든 법인 주택이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그래도 수업 듣고 나서 복습 좀 하셨죠? 아니, 그래도 우리 한 거 같아, 진짜. 아니에요? 빨리 했다 그래요. 했어. 했으면 됐어요. 아니, 난 분명히 지난주에 복습을 했는데 이번에 왜 생각이 안 나냐? 당연히 안 나죠, 여러분. 계속 원래 알고 까먹고 그런 거예요, 원래. 난 지난주에 분명히 수업 듣고 복습했는데 지금 왜 하나도 모르겠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0번 반복하고 20번 반복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다른 선생님들은 뭐만큼 반복해라? 나이만큼 반복해라지. 나이만큼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예. 자, 그 다음에 분납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들었더니 얼마 초과하는 경우? 2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 그러니까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9월 30날까지 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또? 2개월이죠. 11월 30일까지 일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는 걸 본납이라고 하고 나중에 내는 걸 분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건 얼마? 고지서 나온 게 500만 원 이하다. 한 400 나왔다. 그러면 400만 원 중에서 250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고 한 7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50%? 이하. 그렇죠. 100분의 50. 요거 신청해야만 해줍니다.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절대로 10일 전 아니에요. 분납은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지서를 만들어 5일 전까지 보내는데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조금 나온다. 2,000원 미만 안 보내.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나오더라. 150%까지만 보내. 일단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250이 넘는다. 잘라낼 수 있게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납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죠?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5일 내에 통보를 해주고 이때 오케이 되면 괜찮은데 불승인 통지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변경 신청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아마 9월 말이나 7월 말이 지났을 겁니다. 자, 이래도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34회 때 문제입니다. 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까지 납기로 하는데 다만 해당 연도의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아이고 번쩍 보여야 되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아니죠. 자, 언제예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문제 그 이제 시험날 저희도 본사 가서 이제 막 풀거든요. 강사들도 빨리 답안 내야 되니까. 저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안 보였어요. 저도. 이게 뭐가 틀린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시험 보러 가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봤으면 그럼 이게 답이잖아요. 밑에 거 봐야 돼, 말아야 돼? 안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시험 보러 가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자, 2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이제 요거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오케이. 지방세 고지서 보내는 걸 보통징수, 국세 보내는 건 정부부가. 그렇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제 고지서 각각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보내요?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진짜 4번 같은 지문 나오잖아요. 과세 기준이 언제다? 6월 1일 이게 나와요 이게. 6월 1일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소액 징수 면제. 법령 이름이 아예 소액 징수 면제예요. 이건 법 보시면 뭐 지방세법 제 몇 조 괄호하고 제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아예 소액 징수 면제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세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가 조금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막상 시험 보면은 16개 중에서 다 쉽진 않죠. 물론 뭐 이런 걸 냈냐 싶은 게 한두 개가 껴있어요. 자, 그거는 맞으라고 낸 거다. 만점 방지용이다. 만점 방지용. 출제위원들이 만점하면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합격자 모임 계속했죠. 했거든요 좀. 근데 세법 다 맞았어요라고 하는 분이 2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 개 틀렸어요 하는 분은 굉장히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만 오시면 돼, 여러분. 그렇죠? 무엇보다 세법은 놓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해야지. 이러는 순간 배려요. 아시겠죠? 네, 따라오세요. 왜 또? 왜 그래요? 하여튼 이제 자 2번 볼게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다. 여러분 500만 원 이하 보면은 그냥 400이라고 생각하세요. 500만 원 이하니까 400이구나. 이러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자, 이렇게 이제 4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250만 원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본납 먼저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400 중에서 250을 초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는 건데 250 초과하는 150을 전체를 분납할 수도 있고 요 중에 일부만 분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300 내고 100 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5의 X. 31회 때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28회 물납에 대한 겁니다. 물납에 대해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는 28회가 마지막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전체 중에서 지분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또 모를 것 같아 이번에. 물납 전체에 대한 것들. 물납 신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납부 세액이 자, 이건 포인트가 이거죠.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다. 오케이. 강남구와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 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그렇죠? 자, 그리고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물납했을 땐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물납하려고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서 언제까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얘는 조금 말미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안 되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변경 신청 됩니다. 변경 가능해. 변경 가능.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아주 가장 유명한 오답이에요. 가장 유명한 오답.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입니다. 자, 종부세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자, 과세 대상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절대로 여러분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절대로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건축물이란 말이 나왔다. 자, 요건 대상이다 아니다. 선박항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분리과세. 이런 분리과세가 되는 게 뭐 있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당연히 종부세 안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 자, 그리고 염전과 터미널 이런 것들도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하여튼 이 건축물이란 말이 나왔다. 무조건 종부세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국에 상가 건물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땅은 다 동생 거고 위에 것만 내 거다. 종부세 안 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한 특징이 요거예요.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 뭐를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합산과세하는 인세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국에 내가 만약에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는 주택별로 나와요. 종부세는 합쳐가지고 합쳐. 이 세금은 우리를 위한 세금이다. 우리를 제재하기 위한 세금이다. 제재하기 위한 세금이다. 많이 나와? 그럼 팔시든가. 팔시든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납세 문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는 일단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원, 별도합산 얼마? 80억. 근데 주택은 얼마 초과란 말이 없어요, 법령에. 자,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 법인 때문에 그래, 법인. 공제해 주는 금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 줄만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볼 것도 없어요. 건축물이란 말이 나왔다. 자, 제 아무리 삐까뻔쩍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하여튼 건축물만 나오면 번쩍 뛰어야 돼요, 이게. 자, 그다음에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 지문 중요해요.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여러분.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이렇게만 나와도 누구 때문에? 법인 때문에, 법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납세 의무자가 맞지만 납세 의무자 맞아. 근데 계산 한번 해볼게. 너 얼마인데? 8억 5천이요. 이러면 안 나오고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납세 의무자 맞지만 과표를 계산할 때 9억이나 10억을 빼기 때문에 세액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과표 계산할 때 일단 6월 1일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일단 합산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빼요? 9억 원.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 근데 1세대 1주택인데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얼마 빼줍니까? 12억. 그래서 요 숫자는 조금 잘 보세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12억은 특히. 공정시장 가격 비율 몇 프로? 90%. 그런데 법인은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법인은 빼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제외로 합니다. 그럼 누구 어떻게 단독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공동명의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자, 얼마를 빼요? 이거 중요해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자, 그럼 얼마? 100분의 60. 요 100분의 60을 뭐라고 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것도 이제 입이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만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 0으로 본다. 이건 그냥 가볍게 됐고. OX. 오케이. 입니다. 자, 그리고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우리 합산 배제. 아까 우리 6월 1일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이렇게 차감을 한 다음에 곱하기 60%를 곱하는데 여기에 합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종부세가 안 나오는 집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봤죠? 임기사놈이 문어향이다. 임기사놈이 문어향이다. 그에게서는 문어향이 난다. 그렇죠? 임기사놈이 문어향. 좀 그렇지만. 그래서 임대사업용주택, 자 기숙사, 사택, 노인복지주택, 미분양주택, 문어향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문화재 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주택. 오케이. 자, 그다음에 7번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보여드려요.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 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걸로 본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야.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참 국어가 좀 어렵죠.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본다.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아까 임기산업이 문화영업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오의 X예요. 오라고. 그렇죠. 근데 왜 법에서는 꼭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보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좀 그래 그냥 합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요. 네. 자, 세율입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죠. 자, 2주택 이하. 여름은 무슨 철? 여름은 오이철이다. 여름은 오이철. 여름은 자, 그리고 상해 올릴 때 몇 개 올린다? 5개에서 50개까지 올린다.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위에 거. 근데 밑에 거를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몇 개 올린다 그랬죠? 막 이렇게. 5개에서 50개입니다. 5개에서 50개. 하지만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 무조건 1000분의 27, 무조건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는 초과누진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비례세율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법인 소유의 주택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인데, 자, 얘는 그게 아니라 종부세액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종부세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산세를 빼요. 재산세.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종부세가 과세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 재산세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액에서 빼면 뭐예요?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빼면 소득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나이 많다고 빼주는 거. 나이 몇 살? 60세 이상. 자, 그리고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자, 요거는 65세지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 이상 40, 234. 자, 근데 보유기간 몇 년? 5년.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엔요. 50. 그래서 오래 갖고 있어라. 이사는 몇 년 이후부터?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아까 했던 그 산출세액 있죠? 산출세액.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뺀 요 산출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나는 나이가 만약에 75세고 보유를 16년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75세니까 40%, 16년 보유했으니까 50%.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90%지만 얼마까지만? 80%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80%까지만. 자,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직전 연도에 비해서 너무 많아. 자, 이런 경우 100분의 1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없는 걸로 하는데, 자, 얘는 누구에 대해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선 적용할 때는 직전 연도의 종부세끼리만 비교했어요. 재산종부 비교했어요. 재산종부. 그렇죠. 걔도 얼핏 기억이 나죠? 아니, 그럼 됐어요. 저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죠? 그럼 됐어요. 자, 토지입니다. 종합은 얼마 빼요? 5억. 별도 얼마 빼요? 85. 자, 그리고 종이요 변리사 1357. 종이요 변리사 1357. 종합합산 토지는 1000분의 10에서 30.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종부세를 구한 다음에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세액공제 있어요, 없어요? 세액공제 없습니다. 자, 상한선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150. 법인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는 거지 법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지입니다. 국세다 보니까 어디예요? 주소지. 나 법인인데 본점 소재지. 자, 국세다 보니까 자, 여기 관련 세무서에서 세금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절대로 16일부터 31일까지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야 되는데 나는 신고 납부하고 싶은데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지를 보내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던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분남 얘도 가능합니다. 얼마 초과하면 250. 얘는 몇 개월? 6개월. 이게 중요하죠.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금액은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고 이제 요것도 신청 언제까지예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물납돼요, 안 돼요, 얘? 안 됩니다. 우리 물납되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재산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의 특례입니다. 자, 오로지 무슨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자, 그러면은 원래는 각각 9억씩 빼서 나오는데 아니 뭐야, 옆집 같은 경우에는 영감님 혼자 명의로 했더니 세액공제가 되잖아. 우리도 저렇게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것도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데 자, 언제까지? 이거 중요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절대로 10월달 아닙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각각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영감으로 몰아주셈라고 신고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요러면 마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억을 공제해주고 영감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든지 오래 갖고 있다 이러면 세액공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부가세,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다 보니까 요 종부세 고지서에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을 겁니다. 오케이. 자, 8번 볼게요. 토지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33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요거는 1번하고 5번 좀 볼게요. 1번.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 1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을 보게 되면 천분율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에서 5예요. 1에서 3이에요. 3. 이거 틀렸죠. 자, 그다음에 5번 먼저 볼게요.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 0.5에서 0.8? 0.7 그렇죠. 오케이. 0.7. 자, 그래서 종이요 변리사 1357 요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에 2번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일 때 일부를 납부기 한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0만 원 안 되지. 자, 250이 넘어야 되죠. 250 넘어야 됩니다. 고지서로 200 나오면 한 번에 내야 됩니다. 자, 3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꽂히다 보니까 이게 문제 뭐가 틀린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자, 문제 요거 합산. 아니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어. 이걸 왜 합쳐? 주택은 주택끼리 합치는 거고 토지는 토지끼리 합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구분이에요. 구분. 여러분 합산과세 한다고 내가 집을 3개 갖고 있고 나대지를 2필지 갖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친다는 게 아니에요.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해서 주택과 토지분을 구분하는 거지 주택과 토지분을 합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거 이 당시에 틀렸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3번이냐 4번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4번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표와 세액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이 맞죠? 너무나 맞죠? 4번이 답입니다. 4번이다. 자, 그다음에 9번. 아, 중요해요. 예,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한 줄이지만 너무 중요해. 많이 나옵니다. OX. 오, 그렇죠.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되고. 자, 마지막 10번. 다음 중 옳은 건 몇 개인가?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과 당연히 배우자죠.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걸려야 되죠. 신청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예요? 신청해야지. 자, 언제까지 신청? 9월 그렇죠. 9월 16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질문. 신청하지 않더라고가 아니죠. 개인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종부세 문제입니다. 자, 상한선 규정 있다 없다. 있다. 아니 개인 소유 주택은 있잖아요. 법인 소유 주택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 지금 종부세 문제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적용한다. 예, 적용해요. 법인 소유 주택이 없어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종부세 계산할 때 연령공제, 보유기간공제, 공제율합계 몇 프로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옳죠? 자, 이거 하나 옳네. 자, 옳은 거 몇 개? 한 개. 오케이. 옳은 거는 한 개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목은 이전 주 복습해요? 아, 하긴 해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면 돼요. 절대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 그죠? 자, 오늘은 486 양도세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예, 처음에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등 물건 소재지에다가 신고하는 세금이었고, 그러고 1년이 지났네. 6월 1일 현재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이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종부세가 한번 더 나왔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뭘 했냐면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았다. 자, 그리고 팔면은 뭐가 생겨요? 소득. 어떤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20억을 벌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돈 벌었잖아요. 자, 그럼 뭐 내라는 거예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돈 벌었잖아. 소득세 내야지. 근데 뭐를 통해서 돈 벌었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 벌었는데요. 그러면 사업소득이에요. 내가 월급 받았는데요. 근로소득이에요. 은행에 예금을 내서 이자를 받았네. 이자소득이에요. 부동산 팔았니?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의 종류는 8가지입니다. 8가지.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만 따로 신고합니다. 이것만 합산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법인이 부동산 팔면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근데 개인이 부동산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부동산 등등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란색이 중요해요. 양도세는 개인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였어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인데 어쩌다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그냥 팔아가지고 한 2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사업상이 없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소유로 넘겨주는데 그냥 줬다, 대가를 받았다. 유상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건물을 아들에게 주면은 나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무슨 세? 증여세. 예, 받는 사람 증여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3자에게 건물을 주고서 20억을 받았다. 야, 네가 네 소유의 부동산 다른 사람으로 이전시키면서 돈 받았잖아. 이러면 네가 번 게 있을 거 아니냐. 소득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세요라고 하는 게 양도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네가 얼마 받고 팔았는지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념 아시겠죠? 오케이. 법인이네요, 개인이네요. 개인이 사업적으로 파는 사람, 어쩌다가 판 사람. 국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에 신고한다, 주소지에 신고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았다, 제주도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또 이게 주소지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뭘로 신고해요? 예, 홈택스로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이거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양도세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조금 나오면 5, 많이 나오면 6. 근데 요즘은 5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한 문제씩 나오던 게 이제 2문제로 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꺼졌죠. 그러니까 5문제. 5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문제 4문제, 계산 문제 1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 잘하세요? 아직 모르지, 그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계산 문제 그러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보면은 나오는 것만 뻔히 나옵니다. 근데 양도세 중에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기대가 막 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하여튼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간은 요거까지 할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와, 세상에. 우리 오랜만에 취득세 과세 대상 기억났어요? 취득세? 뭐를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해야 된다. 처음에 토지, 건축물, 그리고 또 예,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이때 말하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제조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말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원시부터 과세했다, 승계만 과세했다. 승계만 과세했다. 오, 잘하시네. 자, 그리고 무슨 광어에? 양식 광어에.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어쩜 그렇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자, 나머지 뭐예요? 또 하나. 임목, 서임나무. 요렇게 11가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아, 얘네들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했어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 있어요? 아까 했잖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요렇게만 재산세 과세합니다. 그럼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안 나오고 우리 자동차세가 나오잖아요. 세금 이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종부세 대상은 뭐 있었어요? 주택. 자,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요게 이제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취득세 때 취득세를 안 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팔아먹게 되면은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34회 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엔 솔직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쉬워. 되게 쉬워요, 이거. 이게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은 과세 대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얘 알죠? 자,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막 들어오냐면 그럼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닌가요?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예, 주택은 포함되어 있죠. 주택. 재산세 때만 별도로 구분을 했던 거고 여기 토지 건물엔 당연히 주택도 됩니다. 부동산 결국 부동산 팔면 양도세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식 광어회 같은 권리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대상이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2번을 먼저 보시면 분양권, 입주권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팔아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 나가시면 중개하실 때는 아마 부동산이랑 분양권, 입주권까지는 중개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나머지는 중개할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내가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았다가 내가 이제 그다음에 전매하는 거죠.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 이거고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1번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자,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내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권리죠. 예,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자, 그리고 임차권 비슷한 게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엔 이게 나왔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자, 어떤 거? 등기된 임차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어요. 자, 지역권은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 그냥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 좀 그래요. 아, 부동산 팔면 양도세 신고해야 돼.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같은 이런 권리 팔아도 양도세 신고해야 돼. 근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팔아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도 요거도 출제가 되었어요. 영업권과 이주권입니다. 영업권과 이주권. 자, 누가 하실라나? 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 네, 아니 눈이 마셨어. 하필 어떻게? 영어권이 뭐예요? 영어권이. 영어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어권. 느낌에 영어권. 발음이 안 돼. 그렇지.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예.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얘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 자, 우리 이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갈비집을 하고 있었어요. 토지도 갚고 건물도 갚고 갈비집도 내 겁니다. 아,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이제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자, 다 팔기로 했습니다. 다 팔기로. 건물도 넘기고 토지도 넘기고 갈비집도 넘기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을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을. 그리고 이제 갈비집은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직기 부품은 그냥 빵이라고 하고 10억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분이 사장님 제가 그러면은 이거 다 인수해서 갈비집을 하려고 하고 토지 건물을 넘기실 때 제가 10억만 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영감님이 가서 바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그렇게라기보다는 어쩌고 막 이래요. 자, 뭘 달라는 거예요? 권리금 그렇죠.
아 10억만 따주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래서 아 그럼 얼마 했더니 이제 이렇게 3억을 달라는 거죠. 3억 원. 자, 그럼 얘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대가. 자, 그리고 얘는 권리금인데 권리금의 다른 말이 뭐다? 영어권, 영어권. 영어권은 권리금이에요. 영어권. 자, 결국 13억을 주기로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갑이라고 하는 분은 어쨌든 이거 넘기고서 돈을 13억을 번 거죠. 근데 토지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을 판 대가니까 자,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영어권 받은 거는 여러분들 기타 소득으로 가세요. 원래는 기타 소득으로. 이해가시죠? 자, 근데 어차피 이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에요? 본인들끼리 정한 거예요? 정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토지 건물 양도세 세율이 더 세다고 할게요. 아, 그러면은 토지 건물을 3억으로 하고 우리 권리금을 10억으로 하면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줄어든대. 이렇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 건물은 안 넘기고 갈비집만 넘기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은 거면 그냥 짤없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넘기는 거니 너도 양도세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함께란 말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 요거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다가 여러분 이제 별도란 말이 나와요. 영어권을 별도로 양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주권 배우셨나? 이주권? 건물을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럼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친구네 사례였습니다. 이거는요. 북한산 국립공원에 아주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집. 물론 그 당시에 이 집은 폐가였지만은 사람이 산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언제부터 사셨냐면 영감님이 1953년 6.25 영란 끝나고 나서부터 여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70년 살았죠. 예. 근데 여기다 이제 뭘 만들 예정이냐면 여러분 산스장은 산스장? 산에 있는 헬스장. 그걸 만들기로 한 거면 진짜 케이스예요, 이거. 그래서 요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를 보상을 해줄 테니 넘기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산 좋고 물 좋은 북한산에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럼 이걸 뺏기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냐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요 공원 내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딱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여기다가 지으시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보니까 요거 붙어 있는 이주권이 붙어 있는 이걸 업자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죠? 이제 요게 이주권입니다. 요게. 자, 요런데 여러분 이 집이 비싸겠어요? 이주권이 비싸겠어요? 이주권이 비싼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주권만 별도로 얼마라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신고했다. 요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함께란 말이 들어가면 뭐다? 양도세다. 별도란 말이 들어가면 뭐다? 예,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골프 회원권, 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팔아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쭉 읽어보시고 부동산 팔아도 양도세, 그리고 각종 권리, 분양권, 입주권 팔아도 양도세, 그 다음에 지상권, 저세권, 임차권 같은 다른 부동산 쓸 수 있는 권리 팔아도 양도세. 하지만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영어권과 이주권 같은 권리도 사업용 자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이건 양도세로 과세하지만 별도로 양도한다든지 별도로 평가만 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요 마찬가지 양도세 대상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3번이랑 4번.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설명할까 말까? 그래도 해야죠. 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일단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 2, 3, 4. 자, 1이 뭐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에요. 네, 부동산 등. 자,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파생상품. 네 번째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딱 봐도 2, 3, 4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우리 부동산세법이잖아요. 주식을 양도했다, 파생상품을 양도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했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부가 부동산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니 잠깐만, 얘는 주식인데? 얘는 주식인데? 왜 갑자기 부동산 등으로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요거는 말이 주식을 팔았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판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면 그래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래 넘어가시라고. 됐죠? 자, 3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그 주식회사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 많이 보는 회사네. 자, 토지가 얼마? 10억이 있고, 이 회사의 자산 중에서 뭐가 있다라고 할까? 이제 차량이라고 할까요? 네, 차량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산이 12억짜리 회사예요. 12억. 자, 이 회사의 주주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를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60%로 올랐습니다. 이거 많이 보는 건데. 자, 이때 무슨 세금 냈죠? 응? 취득세. 취득세 냈죠.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대상이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차량 대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12억 곱하기 몇 프로? 60%만큼. 이 사람은 분명히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하고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마치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냈었죠. 요거 됐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지분율이 5% 떨어졌어요. 팔았어요. 이러면 취득세 때도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했듯이 요렇게 당신이 양도한 것도 부동산을 양도한 게 아니라 주식을 양도했지만 야 이건 실질적인 성격이 부동산 양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주식 쪽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자,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예요. 자, 지금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넘죠. 벌써 12억 중에 10억이니까. 그리고 과점주주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점주주는 50% 초과, 50% 초과. 그리고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50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신이 판 거는 뭐지만 주식이지만 마치 부동산 판 것처럼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됐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지금 오늘따라 유독 이 열이 지금 장난 아니네. 오늘의 옷의 컨셉은 애플 전혀 분위기 다르지만 하여튼 입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입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 그죠? 예. 그 사람 말랐는데 좀 배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였어야죠. 어제 우리 강남학원에 합격자 모임 갔었는데 이제 인강생 분들이 이제 실물을 절 처음 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날씬하시대. 근데 이만하게 나오나 봐 거기는. 생각보다 날씬하시다는 건 뭘까? 하여튼 그래요. 자, 이거는 어때? 50. 더워. 네. 자, 다음에 4번. 특정 업종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의 특정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이에요. 여러분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의 비율이 90% 넘을 겁니다. 80%가 넘는 경우에 80%. 자, 이때는 한 주 이상만 양도를 해도 이쪽으로 과세하겠다. 그냥 3번, 4번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대 다시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된 겁니다. 전세권과 지상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그리고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이주권. 절대로 뭐는 아니다. 지역권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우리 48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프린트도 중요하지만 이 책도 요거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재에도 노란색으로 쳐 있죠.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0분 쉴게요.